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8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외교문서 기밀 유출, 후폭풍, 그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일단은 우리 김갑수 형님부터 한마디씩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논쟁을 잠깐 여기서 우리 중에서 갑수 선생님만 강효상 의원이랑 사적인 관계가 없을 것 몰라. 강효상 씨랑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강효상 의원 건에 대해서는 좀 정부를 좀 톡톡히 좀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나 기자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또 일정 정도 알려줘요. 여야 구분 없이 뭐 친분에 의해서도 있고 사실은 이해관계도 좀 있어요. 나중을 대비해서도 있고 이런 일이 언제나 항상적으로 벌어져 와요. 그러면 그거에 우리나라에 원탑이 있어. 정보력 원탑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박지원 의원이야. 자타가 오긴 하는. 그야말로 장관 후보자 끊임없이 낙마시키는 것도 정보력이고 박근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든 것도 박지원 의원이고 그런데 쭉 한번 박지원 의원의 지난 몇십 년을 보세요. 단 한 번도 국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박지원 의원의 정보력으로 국정원이 아니라 그 하레비 같은 고급 정보들 특히 대미관계, 대일관계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들어와요. 왜?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일 때 사람들의 연고된 사람들이 있고 또 호남계 이 고급 정보가 또 있고 해서 모든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엄격히 구분한다는 거야. 이건 내가 박지원 의원께 직접 여쭤보고 직접 답변을 들은 거예요. 적어도 폭로할 사실은 국내 정치적 상황 공방 속에서 폭로를 하는 거지. 적어도 국가 간의 관계, 그냥 여야를 떠나 한국이란 나라의 이해관계일 때는 무엇을 알아도 말 안 한다 이거야. 근데 첫째 강효상 의원은 지나쳤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비난에서 나는 3순위를 느껴져요. 첫째는 이 강효상 의원에게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정보를 준 사람인데 웬만한 정보는 줄 수도 있거든요. 참사관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렇지만 웬만한 정도가 아니라 다 읽어준 거야, 대화록을. 이게 이 사람의 문제고. 그 다음에 주미 대사가 문제야. 친전으로 받은 거에서 자기가 공유할 수 있는 12명에게 나눠서 읽었다는 건데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주미 대사가, 조윤대 대사가 스스로는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오면 자기가 사표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외교부 장관급은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가기로 책임을 일개 참사의 행위까지를 장관에게 물어버리면 어떤 장관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많이 장관들 옷 많이 벗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억한 더 같지도 않은 일 가지고 강효상 의원 지나쳤기 때문에 비난 면할 수가 없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책임져야 된다 봅니다. 그 참사관은 아마도 파면될 것 같다. 파면 뭐 거의 제일 심한 거죠. 그 다음에 주미 대사는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자리에서 물론 대통령이 무지하게 아끼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려지기를. 그래도 할 수 없다. 그래도 할 수 없다. 형은 조윤재 대사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대사 선이 뭐야? 그거 굉장히 큰 인사죠. 나는 이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 국익의 관점에서 나는 강효상 의원이 터뜨렸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아니 그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부터 잘못한 건데 한미동맹이 심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요?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있는 데 대한 그 경각심, 그다음에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거를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도 했어. 네. 국제 정치에 밝아.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나도 그때 워싱턴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 국제 정치 이런 데 밝아요. 그런데 야, 이 지금 한미동맹이 위험하다. 이래서 대통령한테 뭔가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가를 위하는 국익 차원에서 이건 터뜨렸다고. 근데 왜 후배 얘기를 왜 합니까? 불쌍한 후배 얘기를. 뭐가? 아니 그 후배 얘기를 얘기를 해야 지금 이게 신빙성이 있잖아. 이거는 기자 출신이지만 이건 아니 그러면 절대 제보자에 대해서 흔적도 남기면 안 돼. 제보자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낫어. 이거는 안 돼. 그 저 후배
파면 얘기하는데 형. 문제는 이거는 너무 아니지. 제보자 얘기를 액면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비틀었다는 사실에 문제가 아니 있는 근데 거야. 그 후배 얘기한 건 잘못이라고. 아니, 정말 나는 그거 잘못했다고 그건, 보고. 자, 그건 잘못했는데 의도는 나는 국익을 그러니까 위해서 외교관에서 후배 외교관한테 받았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자,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난 이 녹취에서 나온 내용이 결국 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일본 방문길에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구걸한다고 그랬어. 앞으로 이제 해외 정상의 모든 방문 요청은 다 구걸이 되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해도 그게 구걸이야? 이거는 너무나 해야 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미 정상이 박근혜 4년 동안에 6번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에 8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면 뭐야? 2분 만나가지고 핫한데. 통역 빼면 1분인데 그런 거짓말이 없거든. 이게 뭐냐면 2분이 아니라 2시간 반을 함께 있는 과정 동안에 잠깐 스치듯이 독대를 했는데 하노이 이후의 상황이야. 제가 청와대 그러니까 형님 6년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정상회담을 얘기야. 하면요 확대 정상회담이 있고 정상회담이 단독 아니었어 그 정상회담이 자리가. 아니 어느 날 하노이 회담 방문하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내적 상황이 어려울 테니까 배려적 차원에서 한번 오십시오 그래갖고 우리도 또 요청을 했고 적어도 정상회담을 할 의제가 존재했더라면 2분이 아니라 2시간을 얘기를 했겠죠. 이거는 양국 정상 부부간에 아베하고 트럼프는요 2박 3일 동안 골프에다 만찬 조찬 그래갖고 오찬 그래서 하루 전 세계 야.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 아베가. 모든 언론이 조롱을 하는 거 아세요? 왜냐? 무슨 조롱을 해? 국익을 위해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남의 나라나 실컷 얻어먹고 실컷 재미 보고 트럼프는 면전에서 계속 아베를 면박을 준 거야. 자동차 관세, 농산물 개방,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하나도 안 들어준다는 얘기를 그냥 눈앞에서 해버려요. 대신 발표를 8월로 미룬데 참여 선거 7월 때문에 이게 말하면 다 꽝이지. 자, 그리고 아베한테 도움되는 한 가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접은 다 받아놓으니 이게 무슨 근데 자, 아베 얘기가 아니, 좀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 만약에 기밀 유출이라 국가의 기밀을 유출해서 국가에 해를 끼쳤다면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요번에 이 얘기 강효상 의원 터지면서 한 얘기가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번 통화했는데 2번 다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이런 트럼프도 얘기. 그러면 트럼프도 그럼 강효상 의원하고 같은 급이네. 아니지. 같이 기밀 유출이네. 지금 엉터리 말인데 양 정상이 대화를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만이 허용되는 거야. 그걸 제3자가 유출하면 국가기밀 3급 누출인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아니 전화 내용을 그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양 정상은 발표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 발표하는지 그 선은 양 정상이 합의해서 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선 내용은 기밀 유출이 된단 말이지. 합의해서 정하는 내용이 똑같으면은 강효상이가 유출을 했든 트럼프가 유출했든 그 내용이 똑같으면 그게 기밀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차피 강효상 발표할 의원은 국가에 대한 그 애정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갖는 도덕성을 너무 안 갖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공명심, 나 정보 많이 알아. 그리고 여당에 타격이 될 수 있으면 뭐든지 해. 이걸 보였기 때문에 그 국민 입장에서 매우 하버드 갔다 온이 아니라 하버드 졸업한 졸업을 했지 갔다 온 거 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효상 의원은 이번 일로 정치를 대구에서 이제 지역구를 하려고 했는데 달서 병을 이제 지역구 위원장 맡았는데 굉장히 하기 힘든 게 2가지가 생긴 게 뭐냐면 첫째로는 그 기자 출신이라는 게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취재원이 많고 정보력이 좋다는 것이 강점일 텐데 우선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취재원 보호에 실패한 거죠. 취재원 보호에는 취재원 보호라는 게 내가 그거는 실패했어. 내가 이봉규한테 들었어라고 하는 것만이 취재원 보호가 아니라 그거 안 하는 게 취재원 보호가 아니라 그렇지. 이봉규 선생님한테 들은 거인 것도 티가 안 나게 갑 선생님한테 그렇죠. 전달해야지 제가 취재원 보호. 오히려 이거는 받아서 그냥 언론사에 제보하면 돼. 그것도 조선일보 자기가 근무했던 데 말고 딴 데다가 제보를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만약 안 해서 그러니까 그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기자로서의 본인의 전문성을 국회에서 살릴 길이 이제 좀 상당히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대구에 기반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참사관 같은 경우에 대구에 굉장히 좋은 집안이 좋은 그런 곳에 그분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정가에 조원진 의원 자리잖아요. 아니 이분 말고 그 참사관. 감시도만 감시.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성까지 성이야. 얘기해. 그래서 뭐 성좀 이름도 말해도 돼. 감시라는 거는 근데 얼마나 그분이 드문데 그래서 그걸 어쨌든 얘기를 해. 굉장히 다 이의로 인해 가지고 얘기를 대구 해버려. 정가에서 강효상 의원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전해졌고 그래서 사실 그분이 홍준표계로 이제 그 달서 병에 이제 들어가신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지. 안 그래도 좀 홍준표계라는 것이 너무 위축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터뜨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본인이 오버한 것 같다, 외통위도 이거지. 아닌데 이걸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그런 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좀 정치적 꼬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저는 반대로 이건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인사 참사라고 볼 구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윤재 대사는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경제 쪽으로는 훌륭한 분이고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관료 출신이니까 이게 좋은 경제 관료죠 하면은 네. 경제 인사. 그런데 이분을 주미대사로, 아무리 대통령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분이라 주미대사로 넣으니까 애초에 그 정상 간의 대화록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왜 그러면 대사관에 있는 그런 직원들과 공유할 수밖에 없었겠느냐 해서 직업 외교관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보고도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의 주검 등 외교관들한테 회람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안타깝다. 경제 전문가 출신을 아주 대한민국 외교의 선봉 아닙니까, 주미대사면은. 그렇지. 거기다 임명함으로써 저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상황이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 기밀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지금 대통령께서는요 취임하신 뒤에 외교부 북미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 중에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노력을 많이 해오셨어요. 군에서도 육사 출신들 다 배제하고. 이게 어느 정도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탕평인사나 이런 측면에서 왜 그런지 알겠는데, 반대로 이런 뭐 기밀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영이 안 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저는 인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원칙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말은 굉장히 이제 깊이 생각해 볼 거리예요. 그러니까 4강이라고 하는 나라들, 일본하고 북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미국에 나왔잖아. 전문 이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야. 4강이라고. 그렇죠. 북한 북한이 나왔잖아, 우리에게는 가장 저거.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대상인 건 맞지.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북한을 생각 안 하면 평양의 이상하지. 대사관부터 개설해야 되겠네. 하고 그죠? 싶지. 예. 근데 하여튼 이 4강에는 아니 형 주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 좀 들어보세요. 네. 4강에는 소위 말하는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 네.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신임하는 사람을 보낸 거야. 그런데 그게 온당한 선택이었는가? 왜냐하면 4강은 주중대사 이런 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내가 가 있습니다 수준에 가까운 사람을 보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게 사람 나름이죠. 근데 온당하냐의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주미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역량에 있어서 전문 외교관이 필요한 면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그렇죠.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 상대, 그다음 백악관 상대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성, 그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라 아예 그 프로토콜화되어 있는 양국 그렇죠. 관계에 그러니까 있어서 전화 봉규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학위까지 받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상적인 영어 대화하고 어떻게 사람들 만나서 교류하는 법만 알아도 그 외교란 아주 짜여진 틀에서 서로 국익을 놓고 단어 하나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영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 상황에서의 또 테이블 매너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협상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외교 맡기면 망해요. 저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아니 뭐 그러니까 틀린 소리 아니기 그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네.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이 깊이 고민할 문제인데 이 4강 대사 결정은 아마도 외교부 장관 선에서 이루어질 일은 그러니까 아닐 대통령이 거예요. 제 생각에 원칙을 바꾸셔야 된다는 게, 저 예를 들어 우윤근 러시아 대사 국회에 계실 때 인품으로는 다들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이나 아니면은 러시아 대사로서의 그 어떤 외교적 프로토콜 같은 거 잘 이해하시냐에 대해서는 다들 약간 의문점이 있는 거죠. 오케이. 준석이가 동의. 하고 있죠, 러시아 대사. 동의. 지금 준석이가 굉장히 중요한 폐부를 찔른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해부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아니, 얘기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원한 관계가 있는지 이상하게 비주류를 좋아해. 무슨 소리야? 본인이 비주류라서 그런지 비주류,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와야 주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전문가. 들어보자요. 양상훈 주필도 이 칼럼 썼더라고. 뭐냐면 아이고. 족구 선수를 축구 국가대표에다 넣은 거래. 족구 선수. 예를 손흥민이 다쳤어. 예를 들어서 다쳤는데 동네에서 족구 기가 막히게 하는 놈을, 야 너 그 손흥민 자리에 들어간 거야. 정책실장도 지금 도시공학자야.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국가 전체의 경제 흐름을 총괄해야 하는 사람을 도시공학이라는 건 뭔 줄 알아요? 그러면 김수현 실장 대신 어떤 대학 전공을 한 사람을 해야 돼? 내 말 들어봐. 그리고 그리고 말 웃긴다. 적어도 뭐 경제학이나 이런 아까 경제학을 해야 돼? 준석이- 정치학은 안 돼? 자, 얘기 끝나고 준석이가 아까 중요한 지적했는데 우리가 외교관으로 놓으면은 우리 망한다는 게, 내가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일본 말을 좀 해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 아니야? 야 빠가요로 조용히 해. 아니 나는 그냥 가끔 한국말 쓰는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방송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서로 상대 페이스 끊는 거 너무 잘 알아. 얘기 좀 해. 얘기 좀 들어. 내가 일본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개척교회야. 개척교회. 신사 다니지 않았어? 야 조용히 해.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니까 뭐냐면 전문 그 통역을 쓸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교인들 중에서 일본 말을 제일 잘 유학생이고 그러니까. 제일 잘하니까 목사님이 나더러 좀 이분 씨가 좀 이거 아니야. 통역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국을 통역실이 있어. 네. 통역실 뭐냐면 헤드폰을 끼고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이걸 듣고 내가 이걸 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일본 말을 내가 잘해도 이건 못 쏘겠대. 왜냐면 듣는 사이에 내가 말하잖아. 말하는 사이에 이걸 못 들어. 게 안 돼, 안 돼. 이게 기술이에요. 그럼 그러면 동시통역대학원을 그렇지. 맞아, 내 맞아. 얘기가 그거야. 하버드 나왔잖아. 준성이가 영어 잘하잖아. 동시 통역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스킬이 있어야 돼요. 동시통역은 그리고 안 돼요. 내가 워싱턴에서 6년 살았잖아. 순차 통역인데도 네, 맞아요. 동시통역. 워싱턴에서 6년 살았잖아. 매사추세츠 에버뉴가 대사관들이 각국 대사관 쫙 모여 있는 데예요. 네. 그럼 내가 거기 취재를 내가 거기서 방송 기자 했잖아. 취재를 몇 년 하는데 하루는 예를 들어 일본 대사관 가서 취재하고 하루는 한국 대사관 취재하고 하루는 영국 대사관. 왜냐면 거기서 행사가 열려. 매사추세츠 에버 맨날 행사들이 열리는 거야. 그거 가는 거야. 카메라 기자하고 나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레벨이 달라. 맞아요.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때 우리 대사도 잘하는 분이었어. 근데 딴 나라 갔을 때 그 대사가 쫙 그거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대사가 하는 거는 좀 아마추어 같다. 그리고 취재도요. 특파원들이 다 나와 있잖아. 취재도 예를 들어서 무슨 대북 문제가 터졌어. 그럼 우리가 주도권에 이니셔티브가 있잖아. 한국 기자가. 근데 거기 미안한 얘기지만 조선리비 기자, KBS 기자 다 나와 있는데 BBC나 NHK 기자한테 밀려. 내가 취재 나가면 전문성에. 걔네들은 왜냐면 NHK 기자, BBC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만 10년, 15년 한 애들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특파원 알지? 한 2년마다 돌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2년 있다가 가야 돼. 3년, 어학도 3년. 말도 안 통해. 그러니까 많아. 이 질문하는 레벨이 달라. 나는 워싱턴에 살고 현지로 내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BBC 애들 이 새끼 맞아. 죽이네. 아니, NHK 죽이. 이범규 씨가 이렇게- 우리처럼 맞는 말 했기 때문에 지원 사격 좀 해줄게.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도다 이거야. 예, 나는. 무슨 개소리야. 뭐 개소리야. 지원을 야 개띠다 내가 그래 그러니까 개띠다 아니 개소리야.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게 일본은 되게 소중한 존재잖아요. 긴밀하잖아. 그랬을 때 존 F 케네디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를 보냈어요. 캐롤라인은 이 외교 전문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이야. 그게 뭐냐? 미국인들이 우리의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 그 가문의 그 자손을. 더구나 아들은 존은 또 비행사고로 죽었잖아. 이게 뭐냐면 일본을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상징적 제스처예요. 캐롤라인은 가서 파티만 하다 왔어. 실제 외교 관계는 그 밑에는 누가 했겠지. 네. 그러니까 4강 외교가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냈냐에 대해서 우리가 콩야팡야 토론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원 사격한다며. 예. 그러니까 한국인이 현재 가장 모르는 게 뭐냐 하는 거야. 한국인이 가장 모르는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고 부강한 나라인지를 한국인만 모른대.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우린 지금 너무 서툴러. 나라 방만 나가면. 자, 어떤 선진국도 9시나 8시 뉴스를 딱 틀으면 국내 정쟁 뉴스만 나오는 선진국이 없다는 거야. 다 국제 뉴스 월드와이드를 쫙 한번 훑고 일부 국내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네로 마인드, 좁은 한국 내에서의 지지고 볶고만 이러고 있거든요. 외교 간의 문제든 외신 기자의 문제든 그 밖에 외국 간의 그 사업상의 교류 문제건 여행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적응하려면 거기에 더 많은 돈과 비용과 인적 자원을 써야 되는 환경 앞에 놓인 거예요. 세계에서 한 10번째 되는 나라가 돼 보니 갑자기 된 거야. 우리가 우리의 크기를 지금 몰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갑자기 분석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반대 분석은 원래 정치학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국내 정치에 자신이 없는 지도자가
해외 정치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뉴스의 전면에 해외 뉴스를 배치한다는 이론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적어도 국제 뉴스라는 것이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프랑스 가도 그렇고 예, 독일 가도 어디 가도 맞는 그래. 얘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뉴스가 뉴스 아예 인기가 끝머리에 없어. 하나 두 개 조금 나와. 뭔가 좀 예, 토픽성으로 이렇게 우리 나오는 거지. 국민의 일반적인 중국에서 머리 두 개인 소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 토픽만 나오는 거지. 솔직히 트럼프 말해서- 얘기하고 트럼프 얘기하고 저 다 아니, 우리- 아베 얘기도 오르네. 아니 이거는 정치권을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시야를 한 번쯤은 점검할 때가 네,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굉장히 토론은 진지한 가운데 서로 뭔가 의미 있는 그리고 준석이가 또 중권에 오니까 역시 약간 준석이 똑똑해. 똑똑하긴 해. 이거 우리가 못 보는 노인네들이 못 어깨 보는 툭툭 치지 마라. 나중에 이게 반대가 될 수 있다. 이게 요거 반대된다. 똑똑해. 이거 더 치지 마. 팩트가 어떻게 취재했느냐 이거의 관점을 아니 그걸 왜 생각을 못 해요? 우리가 너만 생각하는- 몰라서 이 사람아 다. 형님 샤프했잖아 옛날에. 왜 그래? 요즘에 어쩌다 이렇게 그 진행. 자, 하여튼 뭐 오늘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수준 높은 모습 그리고 좀 여야를 떠나서 국익 측면에서는 좀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